안녕하세요. 워치독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복잡한 사용자 수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워치독이 얼마나 복잡한 조건식도 처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용자 수식을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전략을 발굴하여 공유하고 계신 개만하님이 개발하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의 연복리 수익률이 61%, MDD가 마이너스 31%인 전략을 사용자 수식으로 만들어 보고 백테스트를 통해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만하님의 블로그에서 해당 글은 2023년 올해 8월 7일 날 올린 코스닥 코스피 양방향으로 투자하는 전략 초전도체 LK99의 버금가는 발견이라는 글입니다. 내용에서는 여러 종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만 보겠습니다. 개만하님이 사용하신 근본적인 전략은 레리 윌리엄스가 사용했던 단기 변동성 돌파 전략을 응용한 것으로 금일 시가를 기준으로 전날 고가 저가의 변동폭의 K% 이상 상승할 때 매수, 시가보다 하락할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리 윌리엄스 변동성 돌파 전략은 전날 그 저가와 고가의 전체 변동폭을 V를 할 때 다음날 주가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변동폭의 K%만큼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거고, 시가를 기준으로 K%만큼 더 하락할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개만하님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 이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수 전략을 위해서는 변동성 전략 이외에 시가가 전일 저가보다 높거나 전일 종가가 1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또 있게 됩니다. 6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전날 종가가 60일 이평선이 있을 때는 K값을 0.3으로 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0.4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변동성 전략인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전일 고가 저가의 변동폭의 K값을 곱한 것이 목표 가격이 됩니다. 매도 전략은 그 6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조건에 따라서 K값이 달라지고요. 여기는 매수할 때는 K가 60일 위에 있을 때는 0.3, 아래 있을 때는 0.4인데 매도할 때는 반대로 됩니다. 60일 위에 있을 때는 0.4, 아래 있을 때는 0.3. 그래서 오늘 시가보다 전날 변동폭의 K값만큼 빠졌을 때 목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조건식은 전날 저가보다 오늘 시가가 높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시가가 전날 저가보다 높거나 그래서 5화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전일 10일 이평선보다 전일 종가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서 변동성 돌파 전략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괄호로 묶고 AND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동성 돌파 전략 오늘 시가에서 고가 저가의 변동성에다가 K값, 여기서는 K값을 C1으로 표현했습니다. K값을 돌파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하이가 이거보다 높았다는 거는 이거를 돌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하고 아래 있을 때를 표현해야 되니까 전날 60일 이평선보다 전날 종가가 높을 때 이걸 만족하면 조건을 만족하면은 참이 되면 1이고 거짓이 되면 0이니까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 60일 이평이 60일 이평보다 종가가 높게 되면은 이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니까 곱해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은 이게 되는 거겠죠. 근데 60일 이평보다 낮게 됐을 땐 이게 거짓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비슷하게 60일 이평 밑으로 종가가 있을 때 0.4로 되는 그런 조건식을 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60일 이평 밑으로 가면 이 조건식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살게 되고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조건식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6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땐 0.3, 아래 있을 땐 0.4니까 이때는 이제 그 K 값을 C1으로 표현했고 60일 이평선 밑에 있을 땐 C2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C1은 0.3, C2는 0.4로 나중에 설정하면 됩니다. 매수가는 이 값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거니까 동일하게 이 값인데 이 조건 60일 이평선보다 높게 되면 이 값으로 매수하고 60일 이평선 아래로 갔을 때는 이 값으로 매수를 하고 C1, C2가 다르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살거나 이 조건식이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살게 되고 두 가지를 이제 플러스로 표현하게 되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 조건식과 매수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도 조건식은 6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하고 아래 있을 때 다른 값으로 해서 목표 가격을 오늘 시가 기준에서 전날 변동폭의 K값만큼 빠졌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에서 전날 변동폭의 K값보다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로우가 저가가 이거보다 낮다는 얘기는 이미 내려갔었던 이력이 있었다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60일 이평선 이상일 때와 이제 이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서 60일 이평이 이상이 되면 이게 유효하게 되고 얘는 0이 돼 버리니까 얘는 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60일 이평선 밑으로 가게 되면 얘가 유효하고 얘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이 부분이 K값이 0.3이었고 여기는 0.4였잖아요. 그 아까 C1은 0.3, C2는 0.4로 했으니까 여기는 반대로 C2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C1이 들어갑니다. 매도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한 형태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먼저 미리 파일을 읽어 놨고요. 이렇게 하고 매수가 매도가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C1은 0.3, C2는 0.4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문법 체크를 해보고 문제없는 거 확인하고 설정 누르고요. 백테스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연복리 수익률이 62.86, MDD가 14.12, 승률은 52.5. 그래서 개만화님이 말씀하신 그 연복리 수익률이 거기는 마이너스 61%, MDD가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었는데 MDD는 뭔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연복리 수익률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복잡한 사용자 수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여 직접 조건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